이슈앤뷰 돈이 되는 뉴스로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반등 그 이면에는 크립토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끈질기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실 암호화폐 분야는 잘 모른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슈는 체크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렇죠. 예, 보겠습니다. 미 증권위에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소식이 오늘 아침에 전달이 됐습니다. 어제 뭐 노이즈도 한번 있었는데 해킹당해서 게시물이 먼저 올라왔다. 근데 그 게시물이 준비됐었던 내용인 모양이에요. 이제 빠르게 승인 소식이 나왔고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립토들이 급등을 하면서 사실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주식시장이 같이 연동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슈 먼저 체크해 주십시오. 예, 우선 뭐 비트코인은 BITO라는 코드로 선물 ETF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현물이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현물을 담을 수 있는 ETF가 들어가게 됐고, 현물 ETF의 의미라고 한다면은 이 현물 ETF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들은요, 현물 ETF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가 승인이 나서 거래가 활발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자산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의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절차, 이 기대감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융시장 자산 쪽으로 편입될 가능성은 꽤 높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승인이 나는 결과물을 얻었고요. 이 내용과 함께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를 하고 있고, 뭐 2배짜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곧 계획이 나오겠죠. 이제 3배짜리까지 있죠. 네. 그 선물 기반으로 ETF 만든. 네, 그렇죠. 그런 이제 출발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 자체가 뭐 제가 그저께 나와서는 결국은 이제 리스크온 분위기, 그리고 시장에 공격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조금 더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정도로만 시장과의 연관성을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이제 관련주로서는 우리기술투자라든지 아니면 하나투자증권 같은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 암호화폐 쪽과의 가격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소식과 함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게임주 전반적으로도 주가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내용이 과연 뭐 암호화폐 가격을 끌어올릴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 주도주가 계속 가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사실은 떼놓고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이러한 이슈들이 가격에 녹아있다, 이런 얘기들도 일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결국 이제 테마적인 측면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의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나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비중 축소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은 예전에 이제 금 현물 ETF가 상장된 것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금 ETF 실물로 상장된 게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4년여간 7배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금 가격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운용사들의 수요 때문에 결국은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 왜 최근에 10만 달러, 20만 달러 비트코인 가격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다 이것과 비교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과거에 이제 금 ETF 상장했을 당시와 비교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코인주들이 먼저 반응을 보이고, 지금 부차적인 부분인데 주변 시장, 코인 중심으로 보면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는 코인 거래소, 게임주, 뭐 OST, 조각투자, STO죠. STO 조각투자 등등 관련 기업들의 강세. 테마주들은 하루 이틀 정도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 오케이 의견 주신 거고.
지수 차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요일에 말씀을 주셨던 게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셨고 사실 오늘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죠. 코인 시장의 여파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플러스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오늘 주가의 상승 또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참 고민스럽죠. 예. 결국은 이제 만기일쯤 되면은 거의 다 수급적인 이벤트들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물량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하지만은 그 물량 자체가 이번에는 배당 기준일 자체가 뒤로 밀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번 만기일에 어느 정도 소화 이후에 시점을 가지고 계속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걱정했었던 단기적인 부분으로서의 수급은 만기일 시점에서는 1차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 요인들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미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부진했다라는 요소. 이 부분도 주가의 상승 요인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금통위 내용 자체가 아직까지 뭐 많은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은 금통위에서 일부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문구가 또 삭제됐다. 이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제 비둘기파적인 요소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못 갔었던 부분에 따른 반발 흐름이라고 좀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가의 반등이 반갑기는 하지만은 오늘 밤에 있을 CPI 발표라든지 아니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함께 조금은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시장 혹은 삼성전자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 낮아졌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은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코스닥 중심의 대응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우위의 장세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은 아직은 중립적인 흐름 속에서 보합 근처에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장세를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이슈 보도록 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일단 코인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 체크를 해봤는데 그 외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사실 리스크 온 분위기의 대표적인 그렇죠. 대응 상승주라고 해야 될까 수혜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LG 엔솔을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배터리주의 강세로 코스닥 지수의 강세가 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해석하는 부분 괜찮습니까? 사실 이제 그 연결고리가 뭐 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왜 올라오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제 왜 빠졌느냐? 어제와 그제는 뭐 아무래도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부분은 LG에너지솔루션의 잠정 실적 발표는 그저께였는데 주가는 또 어제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내용이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적이라는 펀더멘탈과 연동된 것이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결국은 이제 시장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시장의 외국인의 수급 동향 거기에 더해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같이 연관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잠정 실적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던 부분은 정말 안 좋았구나. 예상을 하회했죠. 네. 예상치를. 그런데 이제 예상치를 하회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이제 부문별로의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은 결국은 이제 2차 전지를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업 부분별로 놓고 봤을 때 소형 전지와 중대형 전지 그리고 ESS 이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SS 쪽 실적이 뭐 이거는 이제 증권사들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ESS 쪽 같은 경우가 3분기 적자에서 이번 4분기에 500억 정도 흑자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턴어라운드군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3분기에 못 나갔던 물량에 따른 성장세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형 전지와 중대형 자동차와 전동공구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는 배터리의 수요일 것 같은데요. 이 두 개 사업부의 영업이익을 합쳐도 200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어요? 나머지는 다 AMPC 실적이었죠. 세액 공제 혜택 받은 거. 그렇죠. 저희 어제 지퍼보긴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 전지 쪽 사업부의 매출액이 6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300억이 안 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였다라는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뭐 속보로 일부 뉴스가 나온 것 같지만은 이 AMPC 퍼스트 솔라가 이제 가장 먼저 AMPC를 수령하기까지는 현금으로 수령하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뭐 길게 이제 보통 1년 정도를 잡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돈이 먼저 필요하다 보니까 이걸 금융회사에 먼저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AMPC에 대한 자금 수령을 위해서 예. 매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매각 검토를 하고 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뭐 투자에 대한 재원 마련도 있겠지만은 자동차 기업이 지금 돈을 달라고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GM 쪽에서 AMPC 수령 금액에 대한 쉐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우리가 손해보고 있으니까 같이 그 고통을 분담하자라는 그렇죠. 차원에서 완성차에서 배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기도 하고 이제 맞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에서 먼저 그랬죠. 그렇죠. 지금 실제적으로 뭐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상당 부분의 AMPC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이번 실적에서 돈 번 거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2,500억이라는 AMPC 수령밖에 없는데 과연 배터리 쪽의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우려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은 삼성 SDI가 된 소리를 맞았습니다. 삼성 SDI는 지금 신저가를 갔는데요. 예.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면 삼성 SDI도 전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관련 사업부가 전방 산업의 부담 때문에 실적이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배터리 쪽의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을 버텨냈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을 보니까 이게 배터리 업황이 진짜 쉽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예. 결국은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그러면은 오늘은 왜 올라오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지난 4분기 실적 자체는 매우 충격적이었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반대로 업황이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4분기 실적 저점에 대한 가능성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내용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배터리 관련주들 올해는 한번 분명히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승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오히려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주요 기업들의 추가적인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은 좀 옅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 공개된 그제 공개죠.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은 쇼크였다. 네. 일단 그 왜 쇼크였는지에 대해서 그 세부 내용들까지 체크를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정말 안 좋은 성적표는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해야 할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투자의 관점에서요. 네, 결국은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의 투자 의견 자체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 확실히 좋아진다 이것을 장담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올해 늘어나는 출하량과 추가적인 리튬 가격의 하락이 제한적이다라고 한다면은 하반기 업황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예. 결국은 반도체 섹터와 마찬가지로 3에서 6개월 정도 먼저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셀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는 삼성 SDI 쪽을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뭐 2차전지 양극재 쪽에서는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 같은 기업들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오늘 2차전지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기업은 SKI테크놀로지라는 조금 더 확실하게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기업입니다. 분리막 쪽이죠. 그렇죠. 이 기업은 이제 대표적인 분리막 기업이고요. 자,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연말 FEOC라는 해외 우려 기업에 대한 미국의 발표 이후에 지금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발붙이기가 더욱더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세계 1위 이 분리막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창신신소재라는 기업이 원래 이제 미국에 1조 원이 좀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원단과 코팅 라인을 깔려고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규모 자체를 70% 이상 줄였습니다. 코팅 라인만 깔기로 했고요. 결국은 이러한 분리막까지도 미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수급을 필요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도레이라든지 SKI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업들의 장기 수주 공급 계약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려 기업 결국에는 중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봤었던 게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 등의 엔캠 관련 네. 기업들. 이 이제 수혜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들 기업을 한 축에 놓고 가야 된다. 이 코멘트도 주셨고 좀 장기 관점으로 산업의 회복 사이클이 얼마나 어느 강도로 나오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관찰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갈까요? 지금 CES 개막하고 한창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 가지 키워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봇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볼리라는 AI 집사 로봇을 공개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영상까지는 보지 못했고요. 그냥 예. 소식만 들었습니다. 네. 네, 엔비디아는 CES에 참가한 건 아니지만 로보틱스 플랫폼 아이작에 생성형 AI 적용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갑니다. 과거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렇죠. 투자를 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부품 로봇단을 추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중소형 로봇 테마주들이 더 큰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삼성은 로봇의 진심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로봇의 진심이었던 대기업 투톱이 현대차그룹이랑 LG전자였는데 네. 이번에 삼성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240조 투자키로 한 게 2021년 8월 정도였고 로봇 사업팀을 강하게 이제 꾸리면서 작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매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둘씩 그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은 아직 아니에요. 자, 로봇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투자 포인트 삼아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로봇이라든지 AI, 뭐 우리가 버릴 수 없는 테마의 중요한 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예. 저출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느껴질 수 있는 뭐 생산성에 대한 부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뭐 월드뱅크에서 계속 공개를 하고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글로벌 성장률 이런 것들을 예. 고민해 봤을 때 거기에 이제 높아지는 인건비까지 고민을 해 봤을 때 이것에 대한 결국은 로봇이다라는 인식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언제든지 한 번씩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실적이 별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장주들이 못 가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는 한 번씩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을 우선 명심하시고 로봇주들을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로봇주에 국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번 CES에서 언급을 했듯이 대형 M&A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예. 2023년도 1월 달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2023년 1월 달에 그 얘기를 하면서 작년 1월에 얘기를 하면서 과연 어떤 움직임을 가졌냐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지분에 대한 투자는 있었지만은 M&A는 진행되지 않았었다라는 없었죠. 부분이고요. 예. 물론 이제 삼성전자 어떤 기업이든 이제 변화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지난 수십 년간의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은 회사를 인수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다 지분 투자로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삼성전자가 로봇이라는 사업을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업을 인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률은 낮다라고 보는 게 맞는 입장이고요. 뭐 물론 한국 기업을 한다라는 코멘트는 없었어요. 그렇죠. 글로벌 기업이 될 수도 있죠. 당연히 글로벌 예. 기업 쪽으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진 파급 효과는 무엇일까? 예.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 쪽에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가적인 다른 부품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쪽에 지분 투자를 통해서 기술 확보를 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기존보다 더 높은 지분율을 가져가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빠질 때 한 번씩 지켜봐야 될 대표적인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탑픽은 무지개 로봇인가요? 네, 결국은 뭐 삼성과 로봇 뗄 수 없는 네.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서비스 로봇 쪽에서 최근에 또 좋은 뉴스 소식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은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뭐 뉴로메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군을 좀 확장을 하시면서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대기업 계열 로봇사거나 대기업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압축 전략 로봇주 체크해 주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플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